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1일 정오입니다. 지금 자유세계가 일치단결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그 우크라이나 군이 민간인과 또 일치단결해 가지고 압도적 병력과 무기를 가진 러시아 군을 곳곳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자유세계의 지원 덕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EU도 나토 국가도 병력을 직접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만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무기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탱크와 전투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항목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지원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가장 소극적이던 독일까지도 앞장서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 지원에 맨 앞장에 서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1950년에 우리가 똑같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중공, 북한이 작당을 해가지고 남침을 했을 때 UN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무기만 지원한 게 아니었어요. 약 연인원입니다. 200만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젊은 병사들이 여기서 싸우다가 약 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미국과 유엔이 우리 병력은 보낼 수 없다. 무기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살상용 무기, 즉 공격용 무기를 좀 보내달라. 대공 무기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이걸 거절을 했답니다. 아침에 이 기사를 읽으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나라가 있느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국방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비열한 외교 안보 노선을 따라서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은 이 정책도 바뀌겠지만 지금 시급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왜냐하면은 지금 키이우에서는 철군을 했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동부지방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동부지방에서 확실하게 거점을 확보하겠다. 여기서 아마 앞으로 피나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도 이제는 장갑차 탱크는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면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대공 무기를 보내줘야죠. 누구 눈치를 봅니까, 지금? 아니, 북한 눈치 보다가 중국 눈치 보다가 이제는 러시아 눈치까지 보게 됩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자유세계가 다 중국, 북한만 빼고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은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신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주로 쓰이고 비행속도가 마하 2 이상이랍니다. 마하는 음속이죠. 2인 1조로 운영되며 개별 휴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개발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수출한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데 이걸 지원해 달라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군수물자 지원에는 깊은 사의를 표하고
가능하다면 대공 무기 체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기가 방어용이든지 공격용이든지 결국은 살상용입니다. 살상용 무기는 안 보내겠다고요. 그게 좀 궁색합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방탄모 같은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화상위 연설에서 아마도 한국에 무기 지원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으면 요 한 달 사이에 좀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지휘를 받는 국방부가 이렇게 비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도덕적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었다면 똑같은 처지에 빠진 또 똑같은 적입니다. 그때도 또 소련이고 지금도 러시아입니다. 의 핍박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더불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웁니까? 저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바로 1950년 우리 국민들이 국군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도 감동을 해야 되고 국방부 사람들도 목석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게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그게 사람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은 자유를 찾아서 흥남부두에서 미군 배에 타고, 아버지죠. 아버지가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결혼해서 출생한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은 더 남다른 정의감과 분노를 느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지금 김정은 치하에서 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유엔군과 미군 덕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는 저런 데 대해서 상당히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 문재인의 영혼은 뭐냐? 문재인 정권 안에 깃든 김일성 악령의 흔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 악령이 깃든 이 정권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당하는 걸 봐도 격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다 이제 무기를 제공하니까 내키지 않지만은 저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고 공격용 무기는 제공 안 하겠다 하는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와 문재인이 앞장서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